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책장에 꽂힌 책들을 바라보면서 이 책은 진짜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보물이야 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읽고 끝내는 책이 아니라 두고두고 펼쳐보면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삶의 방향을 찾아주는 그런 책들이 있죠.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정말 이 책은 내 옆에서 평생 두고두고 읽고 싶다. 이런 책의 특징이 있죠. 굉장히 영혼을 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시야를 넓혀주죠. 게다가 미적인 즐거움까지 선사하는 특별한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삶이 힘들 때도 꺼내볼 수가 있고 내 감정과 예술의 감도가 맞닿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해요. 이 책은 꼭 소장해서 읽어야 된다. 이 책을 사길 진짜 잘했다. 첫 번째 책은 반고흐 영혼의 편지입니다. 이 책은 원래 표지가 좀 다르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특별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판이 나왔다길래 그냥 낼름 샀는데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특별판이 지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길 진짜 잘했다.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근데 이게 1권이고 이게 2권인데 1권이 훨씬 재밌어요. 이 1권이 고흐가 동생 테오와 주고받았던 편지집입니다.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그림이 이거 보세요. 고흐 그림이 초기 작품부터 곳곳에 실려 있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고흐의 팬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 왜 소장 가치가 있냐면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 어느 시기에 그렸는지, 어떤 생각으로 그렸는지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진짜 두고두고 읽을만 하고요. 읽으면 진짜 눈물 없이는 읽지 못하는 책이기도 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애잔해지는 거예요. 이 특별판이 특별히 이렇게 표지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패브릭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이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표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읽잖아요. 잡기가 되게 편해요. 여기 뚫려 있어서 잡고 읽기가 되게 편합니다. 하드커버라 살짝 무겁기는 한데 그래도 곳곳에 실린 고흐 그림과 함께 정말 소장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저는 평생 꺼내서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동감을 할 텐데 그 예술을 할 때 사람이 지치게 돼 있어요. 창작 활동이 정말 이게 나는 예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같이 예술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예술이 되거든요. 근데 고흐는 그렇지가 못했잖아요. 너무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술을 하시는 분들,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공감이 될 만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흐의 삶이 고통과 좌절의 연속이었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고 가난했고 또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었었죠. 그런데 고흐가 그림에 대한 열정만은 놓은 적이 없어요. 그 고흐의 상세한 자기 마음 상태를 편지에 솔직하게 적어 놓거든요. 근데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유럽에 가서 그 고흐 무덤에 갔거든요. 고흐하고 동생 테오가 같이 묻혀있는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갔는데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흐가 마지막 70일을 살았던 마을에 갔는데 거기도 이제 고흐의 흔적이 곳곳에 남겨 있어요. 근데 그 마을은 고흐 덕분에 먹고 살고 있어요.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고흐가 마지막으로 묵었던 여인숙이 있어요. 그 여인숙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고요. 근데 그 여인숙 앞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 카페의 가장 좋은 자리 테라스석을 항상 비워놔요. 그 테라스석에 고흐 전용 좌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흐는 거기 앉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고흐가 마지막으로 70일 동안 그림을 엄청나게 많이 그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예술혼을 불태웠어요. 그리고 이제 고흐가 밀밭 있죠. 고흐가 죽은 장소. 그 밀밭에 가봤는데 아직도 고흐가 타살인지 자살인지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살이 맞다. 아니다. 절대 자살할 리가 없다. 깡패들한테 총 맞아서 죽은 거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실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까마귀가 나는 밀밭 그 그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고흐가 그 권총을 가지고 까마귀를 날아오르게 하는 그것 때문에 고흐가 결국 죽었는데 그 밀밭을 보면서도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고흐의 발자취를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은 고흐가 쓴 편지를 보면서 예술에 대해서 얼마나 치열한 고민을 했는지 고흐 작품이 그냥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고우의 생각을 많이 알아볼 수 있는 점이 너무 좋았고요. 고우는 세상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래서 고우의 이른 죽음이 너무 안타깝죠. 이 책은 단순히 어떤 화가의 편지를 모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편지들이 예술가의 고뇌를 넘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감정의 축소판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좌절을 하거나 삶의 의미를 잃었을 때 이 책을 한번 펼쳐보세요. 특히 고우가 그림을 그리면서 느꼈던 환희와 절망, 자연에 대한 경이로운 묘사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장들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놓치는 부분이에요. 고우의 작품과 함께 이 편지를 읽는다면 고우의 그림이 색채의 향연이 아니라 그의 치열한 삶과 깊은 사색의 결과물임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장해야 될 이유는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일깨워줄 보물 같은 책이에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은 정말 소장해서 봐야 된다. 오스카 와일드의 심연으로부터입니다. 이 책이 지금 찾으려고 하니까 어디 있는지 또 모르겠는데 꼭 유튜브 뭐 찍으려고 그러면은 책이 발이 달렸는지 어디로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못 찾았는데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 필사를 했어요. 이 책을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다 필사를 해버렸습니다. 왜 필사를 했냐, 문장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평소에 오스카 와일드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의 무덤에 갔었어요. 파리에 페으라쉐즈라는 정말 큰 공동묘지 있거든요. 19세기에 만들어진 공동묘지인데 페으라쉐즈 공동묘지의 별명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묘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정말 쟁쟁한 사람들이 묻혀 있어요. 거기 묻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짐 모리슨, 에디트 피아프, 그리고 쇼팽도 거기 묻혀 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진짜 너무 큰 거예요. 걸어도 막 끝이 없는 거예요. 무슨 공동묘지가 그렇게 크게 있는지. 이제 오스카 와일드의 무덤을 찾으러 갔는데 되게 못 찾을 것 같잖아요. 근데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많으면 거기가 바로 오스카 와일드 무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스카 와일드가 비극적으로 죽었잖아요. 그 감옥에서 노역을 하다가 그 생긴 병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영국에서 쫓겨나서 파리에서 죽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무덤을 일부러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페으라쉐즈까지. 근데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다들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꽃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저도 한참 동안 그 무덤을 바라봤는데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 파리 날씨가 굉장히 우중충했어요. 비까지 막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비는 내리지,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표정과 함께 놓인 수많은 꽃다발들, 그리고 오스카 와일드의 무덤에 사람들이 그렇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가 남긴 아름다운 문장들을 기억하면서 오스카 와일드 무덤에 사람들이 너무 키스를 해서 키스 방호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키스 방호벽을 실제로 봤더니 그 방호벽에다도 키스를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또 오스카 와일드의 죽음을 얼마나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가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심연으로부터는 오스카 와일드의 몰락에 관해서 본인이 감옥에서 쓴 이야기예요. 편지글이죠. 자신을 몰락시켰던 연인인 알프레드 더글라스에게 보내는 장문의 편지예요. 오스카 와일드는 몰락하기 전에 세상의 모든 화려함과 성공을 손에 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죠. 동성애 혐의 때문에. 당시 영국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이었다고 해요. 오스카 와일드가 또 그때까지 너무 기고만장해가지고 처음에 재판을 할 때 변호사를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강제 노역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재산도 그때 다 뺏겼다고 해요. 사람이 한순간에 어떻게 몰락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 나락에 떨어진 심경을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바로 심연으로부터라는 책이에요. 오스카 와일드는 이 책에서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게 되죠. 오스카 와일드가 이 모든 고통과 추락을 통해서 진정한 겸손과 사랑의 의미, 그리고 고통 속에서 발견하는 예술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인간이 최악의 불행 속에서도 고귀한 본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오스카 와일드가 쓴 편지를 보면 예술을 향한 위대한 사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감옥에서도 그렇게 글을 열심히 쓴 거예요. 강제 노역형을 건디면서. 제가 이 책을 처음으로 읽은 후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 어떤 책보다도 자신의 진솔한 내면을 밝힌 글이었죠. 이 오스카 와일드의 추락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어떤 생각으로 편지를 써 내려갔어요.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 오스카 와일드는 금수저 출신이라서 한 번도 노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이렇게 강제 노역을 하고 난 후에 그 후유증으로 뇌수막염에 걸려가지고 출소된 지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편지 내용이 그 감옥에서 세상을 한탄하는 내용 같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그 동성 애인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한편의 영화 같았던 자기 삶에 대한 예리한 분석하고 성찰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 문장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충격적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삶의 진실을 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글을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인간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책꽂이에 꽂아놓고 언제 꺼내 읽어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책을 언뜻 그냥 자기를 감옥에 보낸 애인에 대한 분노 같기도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러브레터다.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책을 읽어보면 오스카 와일드라는 인물 그 자체가 예술이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예술적일 수 있나? 차디찬 감옥에서 천상의 문장을 써내잖아요.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서 피어난 이 고백이 독자들에게 정말 큰 울림을 주죠. 이 책을 읽어보면 인간은 고통 속에서도 빛을 찾아내고 자신의 존재를 깊이 탐구하게 하는 진정한 철학적 고백록이자 너무나 아름다운 문학작품이라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어요.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이거 소장 가치가 진짜 있다. 이 책은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들이란 책인데요.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 그림 모음집이거든요. 이 책이 48,000원. 화집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살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샀어요. 결국 사고 나서 진지게 살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을 봤는데 취향 저격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밝은 색감의 그림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점이 이분이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세요. 뭐든지 굉장히 시도해 보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패드로 그린 그림으로만 전시회를 열 정도로 새로운 매체에 대한 탐험 정신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색감이 굉장히 쨍하죠. 우울할 때 보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특히 수영장이나 풍경을 소재로 한 밝고 선명한 색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또 수영장을 되게 좋아해요. 수영하는 건 싫어하는데 수영장을 보는 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취향 찰떡인 거죠. 호크니가 수영장을 그렇게 많이 그리셨어요. 이 화집으로 대리만족을 느끼기 되게 좋은데 제가 이제 호크니 그림을 살 수는 없잖아요. 벌써 너무 유명하신 현대미술의 거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 그림을 산다는 거는 조금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 화집으로 대리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처질 때마다 보면은 기분이가 좋아져요. 이게 예술 인생 초기부터 호크니 작품들을 다 모아놨거든요.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48,000원 투자할 만해요. 화가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생각이 그림에 드러나잖아요. 이분이 이제 성인이 돼서 영국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제 이사? 아무튼간 옮겨옵니다. 근데 영국은 일조량이 풍부하지가 않잖아요. 칙칙하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에 와서 풍부한 그 일조량을 받고 또 그거를 그림에 담아내는데 저는 또 이제 밝은 색채 이런 그 쨍한 색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 취향 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고두고 보고 있는데요. 데이비드 호크니 특징이 사물을 대하는 따뜻한 시선이에요. 저는 이 따뜻한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물을 대하는 호크니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림에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호크니 그림은 보면서 이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림이라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사물을 대하는 시선이 따뜻하니까 굉장히 자신의 삶을 사랑하시는 것 같거든요.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일상을 특별하게 포착해내는 능력, 그런 작품의 디테일까지 담고 있어서 저처럼 이 밝은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이 시각적 즐거움이 굉장히 큰 책이거든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호크니를 일상을 예술로 바꾸는 천재라고들 하는데요. 평범할 수 있는 수영장, 평범할 수 있는 거리, 평범한 사람들을 호크니의 시선으로 딱 보면 모든 게 특별해지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일상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호크니는 색을 다루는데 천재적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화사하면서도 세련된 색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굉장히 순수하게 그림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권이 각각 매력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힘들 때는 위로를 주고 평범한 일상에는 영감을 주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 책은 정말 사길 잘했다, 소장하고 평생 봐야 될 책이다, 이런 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도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